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막막한 기분.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 바로 벼락거지라고 부르는 현상 말이에요. 저 역시 48살에 4억 원을 가지고도 매일 밤 잠 못 이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막막함 속에서 2년 만에 7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의 차이였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희망을 찾았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강민호, 48살. 어제까지만 해도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 모은 예금 4억 원과 작은 아파트 한 채. 남들 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중산층이었다. 하지만 왜일까? 요즘 들어 이상하게 초라한 기분이 든다. 문제는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후부터 시작됐다. 세상이 멈춘 듯 했지만 돈의 흐름만은 더욱 빨라졌다. 초저금리라는 단어가 내 귀에 저주처럼 들렸다. 4억 원을 은행에 넣어둬도 연 이자가 고작 200만 원. 한 달에 16만 원도 안 되는 푼돈이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으로도 꽤 쏠쏠한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변화였다. 회사 후배 성진이는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며 어느새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동네 상인들도 부동산이나 코인 얘기로 꽃을 피웠다. 나만 혼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만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아내는 옆에서 작은 한숨을 쉬며 돌아누웠고 고등학생인 딸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시 일을 찾아볼까 생각해봤지만 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설령 일을 구한다 해도 젊은 시절처럼 몸을 혹사할 자신이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대학 동창 재훈이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재훈이는 여유로워 보였다. 깔끔한 차림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나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털어놓았다. 민호야, 너는 여전히 벼락거지 신드롬에 빠져 있구나. 재훈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벼락거지가 뭐야? 자산은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기분을 말하는 거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갑자기 내가 가진 게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지. 재훈이의 설명을 들으니 정확히 내 상황이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문제는 마인드야. 부자가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부터 가져야 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48살에 무슨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아니야, 민호야. 부자의 핵심은 시간을 사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잖아. 그 시간에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재훈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했다. 주말마다 집안일에 파묻혀 살았고 자동차 정비부터 각종 수리까지 직접 했다. 그게 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버리지를 생각해봐. 르브론 제임스가 시간당 수천만 원을 버는데 직접 정원을 가꾸는 게 현명할까? 시급 몇만 원 주고 정원사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 시간에 농구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은퇴를 1년만 늦춰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재훈이가 추천해준 책을 읽었다. 시장 폭락은 공포로 위장한 세일 기간이다라는 문장이 내 뇌리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다니.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다. 첫 투자에서 손실을 봤을 때 밤새 잠을 설쳤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딸은 아빠 괜찮아?
라면에 어깨를 두드려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재훈이는 내게 투자의 3가지 원칙을 알려줬다. 첫 번째는 내부자 매수가 발생한 기업을 주목하는 것이었다. 오너 일가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그건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신호야. 특히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건 세금도 아끼면서 미래 가치를 확신한다는 뜻이지. 두 번째는 배당금을 인상하는 기업이었다. 배당을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려워. 그래서 함부로 배당을 올릴 수 없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배당을 늘리는 기업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다. 우량 성장주를 시장 폭락 때 매수하는 것이었다. 재훈이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가진 기업,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지닌 기업, 그리고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었다. 평소에는 비싸서 접근하기 어려운 우량 기업들이 시장 폭락 때 잠시 저평가되는 순간을 놓치지 마. 그때가 진짜 기회야. 나는 밤늦게까지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다. 처음에는 복잡한 용어와 숫자들에 머리가 아팠지만 점차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이 다시 크게 흔들렸을 때 나는 공포에 질리는 대신 기회를 포착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내가 분석한 우량 성장주들을 매수했다. 6개월이 지났다.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과가 되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서서히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1년 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투자한 돈이 1.5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나는 이제 집안일을 가사도우미에게 맡겼고 자동차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겼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았다. 돈이 나를 대신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2년째 내 자산은 7억 원을 넘어섰다. 아내는 이제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고 딸 지은이는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라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며 나는 말했다. 지은아,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야.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지. 아빠는 그동안 시간을 헛되이 썼어.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 지은아, 너도 언젠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기억해. 위기는 기회야.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팔짱을 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벼락거지 같은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말이에요. 저는 48이라는 늦은 나이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였어요. 처음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니 돈이 저를 대신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투자나 변화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간을 파는 사람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